많은 고민과 부담이 있었지만 수송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한진그룹의 창업 이념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고용 안정입니다. 고용 승계를 전제로 계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는 인력 구조 조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거를 계약에 넣습니다. 절대로 고객님들의 그 편의나 가격 인상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직장인 직장학생입니다. 인수합병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보면 정확한 수치도 또 정확한 데이터 산출법도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90%, 즉 평균 70% 정도의 인수합병은 페일을 하고 만다고 합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섹터만 본다고 해도 파산 신청으로 인한 법정 관리를 막 졸업했던 두 항공사 델타와 노스웨스트의 합병, 그리고 유나이티드와 컨티넨탈 같이 성공적인 사례들도 있지만 1960년대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철도회사였던 펜실베니아와 뉴욕 레일로드는 합병 후 2년 만에 함께 도산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역사와 숫자는 분명 리스크를 보여주지만 기업들은 5 더하기 2는 7이 아닌 5 곱하기 2는 10이라는 마법을 기대하며 인수합병들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곱하기는 시너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즉 두 기업의 뼈대이자 파운데이션을 바꿔나가서 개선하여서 더하기를 곱하기의 효과로 만들겠다는 기업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두 기업의 출발선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플러스 5와 플러스 2의 합은 7이지만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의 합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선상에서 출발하는 두 기업이 합병을 했을 때 플러스 효과가 곱하기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마이너스는 더 커진다는 소리죠. 앞에 있는 숫자를 백날 바꿔봐야 플러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각각의 회사가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면 플러스 사인을 곱하기 사인으로 바꾸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사항일 겁니다. 바로 코로나가 한창인 지금 이 시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합병을 기대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케이스처럼 말이죠. 오늘은 많은 시너지들 중 3가지를 콕 집어서 이 인수전 관계자들의 말을 토대로 이 딜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합니다. 저희는 잠재적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맥켄지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인수합병이 무산되는 경우 가운데 14%는 정부 심사와 독과점 문제로 결렬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게 통과가 된다 해도 기업의 두 컬처가 합쳐져서 융화하는 것 역시 인수합병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통신사인 스프린트와 넥스텔의 경우 시장에서의 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폭망해버린 경우가 바로 기업 문화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넥스텔 브레인들은 컬처를 문제 삼아 하나둘씩 그만두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컬처는 영어로는 톤 at the top, 즉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와 행동에서 전해 내려져 오는 기업의 문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떠올렸을 때 기업 문화와 이미지가 수트인 반면에 애플을 떠올렸을 때는 청바지인 것도 다 톤 at the top으로 인해서 위에서 퍼지는 DNA가 한 몫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각각 회사들의 자세한 문화적 컬처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미디어에서 듣는 경영진의 이야기들을 보수적으로 70% 아니 60%만 받아들인다 해도 둘 다 마이너스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잡음이 많은 이번 인수전, 물컵과 땅콩이 난무하는 남매의 난 속에서 과연 이 회사는 합병 후에 소비자를 위하고 직원을 위한 진심 어린 비즈니스 프랙티스가 가능할까요? 오히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합쳐서 더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우려 속에 이번 인수를 기회 삼아 전문 경영체제로 가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승승장구하는 시나리오는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 상상 속에만 있는 스토리가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고객님들의 그 편의나 가격 인상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서 대형 항공사,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항공사가 탄생을 한다면 대한항공이 노릴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시장 점유율이라고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시장 점유율은 과연 왜 좋은 것일까요? 고객이 많아져서? 아니죠. 바로 이 시장 점유율에서 딸려 나오는 프라이싱 파워 때문입니다.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single most important decision in evaluating a business is pricing power. If you've got the power to raise prices without losing business to a competitor, you've got a very good business.
합쳐진 기업은 이 가격 책정의 힘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휘두르면서 탑라인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다, 안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합병을 하는 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앞서 보신 영상에 의하면 재무제표에 소위 말하는 탑라인의 개선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레알? 몇 해 전 하루 객실요금 10만원 하던 호텔이 리조트피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리조트에 있는 퍼실리티, 짐이라든지 수영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2만원을 차지를 하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는 가격 인상한 적 없는데? 그리고 리조트피는 놀몰이 됩니다. 뉴욕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은 손님이 깜짝 놀라서 웨이터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네 메뉴 가격 올렸어? 그랬더니 웨이터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메뉴 프라이스 올린 적이 없는데? 하지만 청구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코로나 서차지가 10%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뉴욕시에 있는 레스토랑들이 코로나 텍스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텍스를 부과하는 순간 손님들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뉴욕은 넓고 레스토랑은 많으니까요. 근데 레스토랑이 딱 하나였다면 우리의 불행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죠. 1초라도 고민을 했을까요? 바로 이게 독과점의 문제인데요. 항공에 보면은 유류 할증료라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유가가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눈치를 보면서 이 유류 할증료를 유가가 올랐을 때 나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만약에 전가를 한다면 얼마나 전가를 하는 게 맞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을 텐데요. 아무리 외항사가 있다고 해도 대한항공 혼자 뛰는 국적 항공사에서 과연 이 유류 할증료를 올릴까 말까라는 고민을 과연 할까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저는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구조 조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거를 계약에 넣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공유했듯이 구조조정은 안타깝지만 비용 절감 부분에서는 가장 큰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을 제가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업의 베네핏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저희 와이프님께서 급기야 선호하다라는 단체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SH 벤처캐피탈 회사에서 잘 나가는 상무님이 되셨지만 한지평 상무는 왕년에는 경리부 막내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있는 경리부 직원들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일까요? 이분들이 관리를 잘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걸 떠나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회사를 위해 벌어들이는 돈 얼마죠? 빵원. 이 회사가 다른 회사 합쳤을 때 두 경리부가 벌어들이는 매출은 빵원. 인건비는 2배. 즉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한 명이라도 정리할 수 있으면 회사에는 이득. 노멀한 인수합병의 경우 회사가 합치게 되면 아마 팀의 막내인 한지평 상무와 삼산텍 최고 개발자의 아버님 부장님은 드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이번 인수전에서 대한항공은 모두를 떠안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떠안고 간다는 이야기일까요? 영원히?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터진 시점에서 정부로부터 항공사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건은 고용 유지였죠. 하지만 그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9월달 아메리카는 19,000명, 유나이티는 13,000명 해고를 발표합니다.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는 이 발언, 유효기간이 있는 걸까요? 있다면 그건 언제까지일까요? 델타의 경우에는 노스웨스트와 합병 당시 조종사들에게 주식 옵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몇몇 호텔들은 이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운영 비용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임원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관리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받는 월급의 몇 %를 주식수로 바꿔주는 제도를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어려운 시기에 서로 상부상조해서 힘을 합쳐보자는 이야기인데요. 두 회사를 합치면 저가항공을 제껴두고 총 직원 수가 28,000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이 많은 분들을 떠안고 간다면 최소 영업비용을 줄이며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회사의 엘리트들이 할 일인데 남매의 난을 준비하느라 이 중요한 문제들은 뒷전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제 마음속에 묻어두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조금 2, 3년 뒤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그런 구조조정 재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설팅 펌도 그렇고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연간 약 3천억의 수익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선 영상 발언들이 구라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가격 인상이 없고 구조조정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이 딜을 박수 쳐줘야 하는 것일까요?
플러스를 곱하기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다 안 한다고 한다면 과연 합칠 이유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사실 이번 인수합병이 독과점 심사를 통과한다고 하면 아직 앞으로 갈 일은 많지만 통과를 한다면 아마 이런 백그라운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아시아나가 망한다면 대한항공 혼자 남으면 그거 역시 독점이니까 이번 특별한 상황에는 오케이를 해주자. 물론 이해가 가는 생각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합친 두 회사가 함께 망한다면 탑라인은 늘리지 못하고 비용 절감은 안 돼서 계속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더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데 그 밑 빠진 독이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혈세는 계속 투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두 항공사가 따로 있을 때는 월스트 케이스는 아시아나가 너무 회생 방법이 없다 하면은 그냥 공중분해 시키는 거죠. 그리고 대한항공은 한진칼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두 회사가 합쳤을 경우에는 그 빚의 양은 훨씬 더 커졌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항공사를 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름 OECD 국가 중에 GDP 순위가 9위인 나라인데 티웨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티웨이를 까는 게 아니라 저가 항공사가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뭐라고 이 두 항공사를 걱정하겠냐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컨설팅 회사에 의하면 여기서 컨설팅 회사는 아마 베인앤컴퍼니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3천억 원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연간 3천억 원의 시너지 효과 물론 좋죠. 하지만 그럼 단기간에는 장기까지 가는 동안 빚에 빚을 낳고 있는 이 빚을 낳는 거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장기가 얼마나 지속화될지 모르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항공업계 또 기업들 금융계의 엘리트들이 단기간으로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꾸지 않는데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묘수를 내야 하는 것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딜이 통과가 되면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딜이 한 재벌 총수의 자리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 가정의 남매의 난을 국가라는 무대 위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연극이 아니기를. 크게 봤을 때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한 거고 국민을 위한 딜이어서 델타와 노스웨스트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단기간에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둘이 합쳐서 펜실베니아와 뉴욕 레일로드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보다는 따로따로 놔두어서 회생안을 찾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